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책 제목은 아주 오래된 선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선물.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 영혼을 담은 육체, 이 두 가지와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몸이 또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 또한 건강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하게 되는 책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주 오래된 선물, 네, 고대 티베트의 요가와 명상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파라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존 그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효과도 있다. 나는 이 5가지 동작에 완전히 반했다. 이 책은 당신의 건강과 힘, 그리고 삶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네, 과연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책의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선물을 손에 넣은 이상 이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젊고 그리고 오래 살고 있는지 놀라기만 하면 된다. 장수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부산물일 뿐이다. Ancient Secret of the Fountain of Youth. 네. 10주 만에 내 나이 10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신기한 방법이 있을까요? 티베트 라마들 사이에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5가지 동작이 정말로 우리의 젊음을 되찾게 해줄 것인가? 20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의 경험담이 그것을 말해준다. 5가지 동작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20년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젊음의 셈의 원천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지금 완전한 인생을 살고 젊음을 되돌리기 시작하라. 그리고 또 본문 중에서 중요한 패러그램 있는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령의 이야기는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회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대령님의 말씀대로 젊음의 셈이란 그렇게 단순하단 말인가요? 필요한 건 그저 그 5가지 동작을 하루에 3번씩 하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 매일 21번씩 하는 것 뿐이네. 세상에 알려진다면 모두를 이롭게 할 놀랄 만큼 단순한 비밀이지.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항상 젊게 만들어주는 그 5가지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동작을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대략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이 동작을 쉽지만 간단하지만 우리를 밝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또 건강하게, 또 육체가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까지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담긴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잠깐의 쉼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이는 피터 켈더라는 분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양부모의 손에서 자란 후에 10대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 언어를 섭렵하였다. 이 책의 주인공인 브래드포드 대령은 실제로 티베트를 다녀온 실존 인물로서 저자가 이 책을 쓴 1930년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한다. 켈더는 사생활을 중시해서 이 작은 책 외에는 세상이 더 이상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다만 이 책이 전하는 단순하고도 솔직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처음 출간된 지 6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네, 이 책을 옮기신 분은 이제 홍신자 분이신데 1973년 인간의 모든 한을 태워버리는 살풀이에 가까운 전이무용 제레로 세계적인 무역가로 발돋움하신 분이시라고 하고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무릎의 답을 찾기 위해서 무용가로서의 명성을 뒤로한 채 1976년 인도로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인도 무용을 비롯해서 명상, 수도 생활을 통해서 향후 작품의 바탕이 되는 선사상을 체득하며 구도의 춤꾼으로 다시 탄생을 했다. 네, 구도의 삶의 자세, 두 분이 이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 책을 당신에게 선물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아주 오래된 선물인데, 이 원제는 Ancient Secret of the Fountain of Youth, 네, 젊음의 샘에 관한 아주 오래된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젊은 육체와 또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옴기니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3년간의 구도의 수행을 마치고 인도를 떠나던 1970년대 말, 나는 스스로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세상에 나가면 소박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마음과 몸이 병든 사람들을 위한, 혹은 아직 병들지 않았지만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바라는 이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만들겠노라고. 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이 옮긴 책이라고 하니 제가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현대인에게 절실한 요가와 명상, 단식 등을 소개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얻은 인간으로서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랑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고 싶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 여행을 와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존재 의미를, 존재 목적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항상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있을 것인지, 누구와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언젠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웃으며 육체를 떠날 수 있는 선택에 이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려는 목적이고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이다. 저자인 피터 켈더가 브래드포드 대령과의 인연을 빌려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5가지 동작과 7개의 차크라, 목소리, 식이요법, 그리고 단순한 삶은 오랜 세월 인도와 티베트의 선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값진 지혜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가치관은 자꾸만 물질에 치우치고 있다. 요사이 웰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사람들이 요가, 피트니스, 식이요법, 명상 등을 찾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영혼의 삭막함에서 비롯된 목마름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소개되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다만 책을 읽는 동안 나이를 멈추고 젊어지려는 욕심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이 책이 전하는 지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 담긴 지혜가 삶의 질을 높이고 답답한 가슴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일상의 지루함, 생의 좌절감, 무기력, 소외감, 외로움에서 벗어나 점차 둔탁해지는 동작을 깨우고 오감을 자극하여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아주 오래된 선물이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책을 읽은 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항상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창의적이고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영적인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명예나 물질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지만 건강한 영혼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지 60년이 지난 이 베스트셀러를 뒤늦게라도 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이 책을 기꺼이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안에 홍신자라는 내 자아가 30년간 추구해온 지혜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홍신자라고 옹기니의 서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피터 켈더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고요. 의학박사 제프 믹도우가 나옵니다. 제프 믹도우 박사는 이제 5가지 동작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학적인 소견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레녹스에 있는 세계 최대의 요가 관련 건강관리 기관인 크리팔로 센터 소속의 의학박사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의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샘, 그 원천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에 사실 비밀이랄 것이 못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세기 동안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혜를 찾으려 할까요? 현대 과학과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면 과연 옛 선인들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이독할 만큼 아프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과 직면하면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그들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변합니다. 삶의 눈을 뜨고 인생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나는 내과 개업으로 몇 년을 보내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리고도 예상을 뛰어넘어 더 오래 생존하는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병마와 싸우려는 투지가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배우고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신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한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개인은 행동, 지혜, 헌신, 이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 행동하고 지혜롭고 헌신하는 그런 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개인은 내가 몇 년에 걸쳐 알아낸 사실들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오래전에 그의 글을 읽었었더라면 그러한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나 스스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독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책은 젊어지는 과정을 밟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 값을 헤아리기 힘든 지혜와 실제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니 부디 다음 충고들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을 따를 때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너무 무리한 요구를 스스로에게 하면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과 속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즐길 때, 즐길 때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가 연기하는 배역에 따라서 신체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대 배우이며 선택하는 역할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면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역시 당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배우와 운동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당신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을 당신의 코치로 삼으십시오. 단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큰 즐거움을 발견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젊음의 샘, 그 원천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주체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몸이 겪을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장치의 조종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완전한 인생을 살고 젊음을 되돌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젊습니다. 네, 충분히 젊은데 더 젊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신체의 평화를 빌며 의학박사 버니 S. 시겔 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 책의 이제 차례 목차는 1장은 돌아온 브래드포드 대령 그리고 5가지 동작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 히말라야 클럽과 6번째 동작, 3장은 단순한 식사, 한 종류의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적게, 4장 선택받은 사람들, 5장 사라진 자, 대령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이제 프록 1, 2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이제 돌아온 브래드포드 대령 그리고 5가지 동작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챕터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늙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도 늙지 않고 항상 영원한 젊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이 말은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이 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책을 앞부분에는 좀 읽어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브래드포드 대령과 비밀의 낙원은 일상의 무게에 눌려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령의 자필 편지가 도착했다. 나는 황급히 편지를 뜯어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대령의 기대에 찬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편지에는 실망스러운 지연과 좌절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젊음의 샘의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반송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번째 소식이 온 것은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였다. 마침내 도착한 2번째 편지를 뜯는 내 손은 몹시 떨렸다. 얼마 동안 나는 내가 본 편지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한, 아니 그 이상의 소식이었다. 대령은 마침내 젊음의 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2달 안에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내가 옛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꼭 4년 전의 일이다. 대령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궁금했다. 젊음의 샘은 과연 대령의 시계를 멈추어 놓았을까? 그가 내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4살이 아닌 1살 정도만 나이 든 모습일까? 마침내 궁금증을 풀 기회가 찾아왔다. 브래드포드 대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자와 브래드포드 대령이 이제 만났습니다. 자, 그 브래드포드 대령이 알려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원에 들어가 처음 배운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걸세. 인간의 몸은 7개의 회전하는 에너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자면 소용돌이라고 부르면 적당할 걸세. vortex, 힌두어로는 차크라라고 하지. 소용돌이, 차크라, vortex가 같은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강력한 에너지의 영역이네. 우리는 모두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그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그 차크라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 7개의 소용돌이는 우리 몸에서 도관이 없는 7개의 뇌 분비선을 주관하지. 그리고 그 뇌 분비선들은 돌아가며 노화를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을 통제한다네. 첫 번째 소용돌이는 기본 차크라인데, 자, 그림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소용돌이 차크라.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 몸 중앙에 7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용돌이는 기본 차크라인데 척추 맨 아랫부분에 위치하지. 두 번째 소용돌이는 천골 차크라이고 배꼽 아래 아랫배 쪽에 있지. 세 번째 소용돌이는 명치 차크라이고, 명치 배꼽 바로 위에 있어. 네 번째 소용돌이는 심장 차크라이고 이름에 걸맞게 가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네. 다섯 번째 소용돌이 목 차크라는 목에, 여섯 번째 소용돌이 미간 차크라는 양 눈썹 사이, 즉 미간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소용돌이는 정수리 차크라,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정수리에 있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이 7개의 소용돌이가 각각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프라나, 천상의 에너지로 부르는 생명에너지, 이 프라나를 뇌 분비 기관을 통해서 위로 올려보낸다네. 그런데 7개 중에서 하나라도 움직임이 둔화되면 생명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거나 줄어들게 되지. 바로 늙거나 병이 드는 경우라네. 건강한 사람들은 이 회전하는 소용돌이 점이 피부를 통해 밖으로 뻗어나가지만 늙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네. 자, 조금 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자, 기본 차크라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천골 차크라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치 차크라, 그리고 심장 차크라, 목 차크라, 그 다음에 미간 차크라, 정수리 차크라, 이렇게 총 7개의 기본 차크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음이나 건강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 에너지의 중심들이 다시 정상 속도로 회전하게 만드는 것이네. 이를 위한 운동에는 5가지가 있네. 5가지. 그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만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 하는 게 좋아. 이 5가지는 사실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야. 라마들은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르지. 라마들이 이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 그 이름이 가장 적절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동작이라고 부르기로 하세. 그게 더 익숙해 할 때니까. 네, 굉장히 동작은 단순한데 우리 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제 각 사람에 따라 어린아이부터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이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 실생활의 이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우리 몸의 생명과 활력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만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동작은 똑바로 선 채 팔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양쪽으로 쭉 펴게, 그리고 어지러울 때까지 제자리에서 돌게 나. 중요한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이 도는 대로 돌아야 한다는 것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동작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 동작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동작인데요. 첫 번째 동작. 첫 번째 동작은 똑바로 서서 팔을 바닥과 평행이 되게 양쪽으로 펼치고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처음에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돈다. 조금씩 그 수를 늘려가되 12번, 12번 이상은 돌지 않는 것이 좋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면 어지러움을 줄일 수 있다. 다 돌고 난 뒤에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눈을 감거나 앉는 것이 좋다. 네, 첫 번째 동작. 두 팔을 바닥을 보게 쭉 뻗고 시계 방향으로 한 시선을 하나의 점에 고정을 시킨 채 도우시면 됩니다. 12번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잠시만요. 네, 두 번째 동작은 똑바로 눕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몸 옆에 붙입니다. 턱을 가슴에 붙이고 다리를 바닥과 수직이 되게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은 쭉 펴야 합니다. 2와 3은 연결하거나 동시에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머리와 다리를 천천히 내려서 온몸에 힘을 빼고 1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무릎을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여기서 턱을 가슴에 붙이고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는 숨을 내쉽니다. 동작을 반복하기에 앞서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도 호흡을 동일한 간격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 몸을 똑바로 세운 채 바닥에 무릎을 댑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손을 허벅지 옆에 붙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턱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머리와 목을 최대한 뒤로 부드럽게 젖혀서 등을 활처럼 휘게 만듭니다. 이때 손을 허벅지에 대고 몸을 지지해 줍니다. 원래 자세로 돌아가서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머리와 목을 뒤로 젖힐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원래 자세로 돌아갈 때는 깊이 내쉽니다. 세 번째 의식을 행하는 동안 눈을 감으면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요게 세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십시오. 양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은 엉덩이 옆 바닥을 짚습니다. 손가락은 발 쪽을 향하게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힙니다. 팔을 쭉 펴고 손과 발은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몸통을 들어서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1의 자세로 돌아가서 근육에 힘을 풀고 휴식을 취합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히는 것과 팔을 쭉 펴고 손과 발을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몸통을 들어서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하는 이 3과 4는 연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통을 들어 올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근육에 힘을 주는 동안에는 잠시 숨을 참으십시오. 몸을 내리면서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동작. 여러분 이제 이 동작 많이 해보셨죠? 다섯 번째 동작은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팔을 쭉 편 채 발가락만 바닥에 닿게 하여 몸을 쭉 늘어진 자세로 지탱을 합니다. 이때 손과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여야 하고 머리를 최대한 뒤로 부드럽게 젖힙니다. 자, 그리고 손과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접어 올려서 몸을 뒤집힌 V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턱을 잡아 당겨서 가슴에 붙입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닿을 듯 내리면서 기본 자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팁 2에서 그 엉덩이를 뒤로 빼서 세워야 어깨를 일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엉덩이를 올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는 숨을 깊게 내쉽니다. 몸을 올린 상태와 낮춘 상태에서 각각 근육에 힘을 한 번씩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섯 번째 동작인데 마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동작. 똑바로 서서 숨을 크게 내쉬고 몸을 숙여서 손을 무릎 위에 놓는다. 마지막 숨을 내보낸다. 그리고 숨을 다 내쉰 이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선다. 손을 골반에 대고 눌러서 어깨가 올라가게 만든다. 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틴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팔을 내리면서 입으로 숨을 크게 내쉰다. 깊은 심호흡을 여러 번 한다. 1에서 4를 3번 정도 반복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의식은 반드시 성적인 욕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기본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이렇게 몸을 회전하는 것,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을 쫙 넓게 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두 다리를 목을 가슴에 이렇게 딱 붙이고 두 다리를 위로 수직이 되게 올리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세고요. 세 번째 동작은 이제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턱을 가슴에 닿게 하고 천천히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한 최대한 젖혀서 이제 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젖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동작이고요. 네 번째 동작은 이렇게 이제 그 두 팔과 두 다리로 의지하면서 이제 이 등 쪽이 일자가 되도록 말하자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되는 거죠. 손과 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작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등을 이 고추 세우듯이 이 거꾸로 V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제 이 동작이 바로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동작 기억하시겠죠? 자,
젊은 사람들은 7개의 소용돌이가 전부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 반면에 중년이 되면 7개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몇 개가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네. 소용돌이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조화가 깨지는 거야. 속도가 느린 소용돌이들은 신체 노화를 가속화하고, 속도가 빠른 것들은 신경과민이나 불안과 피로를 유발하지. 이것이 바로 소용돌이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일으키는 건강 상태의 악화와 노화, 신체 능력의 저하라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꾸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입니다. 명심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사항이 나오는데요. 횟수, 과연 이거를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되냐. 첫 주는 각각 3회씩, 각 동작에 대해서 3회씩 반복하고, 일주일에 2회씩, 3회, 그 다음에는 5회, 이런 식으로 2회씩 늘려서 21회가 되도록 21회까지 가면 이제 그 21회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한 동작에 대해서. 시간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이 편안한 시간에,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힘들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중요도에 있어서 5가지 동작은 모두 중요하고 서로 도움을 주지만, 유독 힘든 동작이 있다면 익숙할 때까지는 나머지만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운동은 특히 심장과 폐에 좋은 운동은 병행하는 것이 좋다. 호흡은 동작 중에 중간중간 규칙적인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모든 동작을 끝난 후에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하고, 찬물 샤워나 욕조, 목욕, 찬물에 적신 수건 등은 피한다. 예, 미지근하거나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게 훨씬 몸을 개운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다행인 것은 이 5가지 동작을 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동작이 쉽고 즐거운 데다 매일 해볼만, 매일 해볼만 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6번째 동작을 보았었는데, 히말라야 클럽과 6번째 동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모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우리가 자신감 있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의 그 자신감을 위해서는 좋겠죠. 그렇지만 또 너무 외모에 매달리는 것은 또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죠. 자,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고스란히 끌어올려서 모든 소용돌이점, 특히 7번째 소용돌이, 이 정수리 차크라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금욕을 통해 생식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여기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서양의 경우 모든 종교가 단순히 생식 에너지를 억압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강력한 충동을 지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충동을 억제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고대인들이 이른바 불로장생약이라고 불렀던 묘약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들과 달리 그 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동작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의 이 생명 에너지를 증강시키는 것, 그 동작입니다. 6번째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욕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전환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일 때 이 동작은 무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살아가면서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충만할 때, 그 성적인 그 욕구가 충만한
그 에너지를 이 정수리 차크라로 올려보내는 그 동작이 바로 이 6번째 동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한 식사 부분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적게. 오래 살고 싶다면 적게 먹어라.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오래 살고 싶다면 적게 드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의 식이요법은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되 한 끼에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음식만으로 식사를 하거나 육류를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분이나 과일, 야채를 육류나 생선, 조류와는 따로 먹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식사 중에 고기만 섭취하거나 원한다면 한 끼에 여러 종류의 육류를 섞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버터와 달걀, 치즈는 고기나 검은 빵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커피나 차를 적당히 곁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식사 후에는 파이나 케이크, 푸딩과 같이 달거나 전분이 들어간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씹을수록 그만큼 영양소의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음식을 완전히 씹으면 경우에 따라서 먹는 양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에 관한 5가지 포인트는 바로 전분과 고기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덕분에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커피가 정 생각나면 우유나 크림을 넣지 말고 블랙으로 마십시오.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면 아예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음식은 액체가 될 때까지 씹고 먹는 양은 줄이십시오. 매일 익히지 않은 달걀 노른자를 먹으십시오. 식사 중간에는 먹지 말고 식사 전이나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 식사에 먹는 음식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끼에는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즐겁게 즐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분과 육류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육류 고기를 먹을 때는 굳이 이렇게 그걸로 우리가 단백질도 이제 나중에 열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육류만을 이제 섭취하시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약한 신체는 정신도 허약하게 만든다. 장작 그루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썼었죠. 분명하고도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낮추고 남성다운 톤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목소리 톤을 낮추다.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나 주변의 소리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주의를 끌지 않을 상황이 되면 낮은 톤으로 콧소리를 보태어 밈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때까지 점차 낮추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낮은 목소리를 내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톤을 낮춰서 점차 톤을 낮춰서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 운동을 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진정으로 젊어지고 싶다면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노인네 같은 태도와 버릇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모로나 건강, 태도에서도 젊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집중해서 열망하고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당신은 젊음의 셈이라는 치료약을 한 모금 마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령의 마지막 편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경전, 기원전 500에서 250년 팔리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 비롯이 되고 마음에 기초하며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이 되고 마음에 기초하며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 브래드포드 대령의 편지, 마지막 편지, 만트롬, 마음의 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트라와 만트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산스크리트어로 생각의 도구를 뜻하지요. 그러나 만트롬은 말로 표현된 생각의 도구이고 만트라는 침묵을 통한 것입니다. 자, 만트롬은 말로 표현이 되었어요. 말로 표현이 된 생각의 도구이고 만트라는 침묵을 통한 이 생각의 도구이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겪는 물리적 현실의 일부가 되는 일은 모두 처음에는 생각이라 불리는 마음에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각의 도구인 만트롬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도구인 셈입니다. 만트롬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마들은 무의식이란 말 대신에 더 높은 상태를 가리키는 초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초의식은 순수한 에너지인 생각을 취한 다음 물리적인 세계에서 형태를 갖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만들지를 먼저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려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해낸 것을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은 명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은 명령이 됩니다. 초의식은 그 생각을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일과 사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명령을 이행합니다. 이처럼 현실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즉,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자, 대령의 편지. 자,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해놓고도 돌아서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날씨가 나빠서 고지서는 쌓이고, 살은 찌고, 이웃들은 시끄럽고, 도로는 막히고, 약속에 늦고. 네. 그래서 행복해져야겠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불행을 향해서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만트롬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로 만들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일직선에 두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생이 우리의 문 앞에 가져다줄 보상을 분명히 정해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통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몇 분밖에 안 걸리니 잊지 말고 반복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일, 그것을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원하는 일,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뭘 바라는 게 좋을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망들을 있는 그대로 적으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정말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되었으면 정말 좋은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마음껏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2층 서재가 있는 집에 앉아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분기에 한 번씩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든 파티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적었던 저의 꿈의 목록입니다. 네. 이처럼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지금 또 저의 소망은 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아담하면서도 또 굉장히 편안함이 있는, 주위의 여건도 좋은, 또 숲, 자연이 보이는 그러한 곳에 우리 가족이 함께할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그것을 그려봅니다. 자, 그런 다음 목록을 주의 깊게 보면서 자신이 적은 희망사항들이 각각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보상들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 희망사항들이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보상이야말로 바로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그것들도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적었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직업이 가져다주는 보상,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당신이 받은 훈련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월급과 그로 인한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친밀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어떤 즐거움, 어떤 행복감, 어떤 안정감, 그것을 가져다 줄지,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단순히 그 좋은 차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좋은 차를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 당신의 삶에 오는지, 그게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희망사항과 원하는 보상을 적은 목록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두세 개의 문장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 가운데서도 목적이 같은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들을 그런 식으로 두세 개로 크게 나눈 뒤에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는 단어나 문장을 찾으십시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집이나 비싼 자동차, 새 옷장을 원한다면 그 세 가지의 근본적인 목표는 풍요나 부요함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보상은 항상 감정, feeling, 감정의 차원에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감정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열매이자 보상입니다.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든지 편안함을 느끼든지 또 정말 기쁨을 느끼든지 슬픔을 느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인 보물들은 모두 남기고 가야겠지만 감정은 무덤 속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자신은 어떤 감정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 당신이 가장 원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들을 한데 모아 짧은 명령으로 말하십시오. 긍정적이면서도 짧고 분명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과 부를 원한다. 지금 당장 같은 식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큰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감동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소리내어 말하면 만트롬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초의식을 자극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나는 희망과 사랑이 풍성합니다. 나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문장을 현재형으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그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과 건강, 활력을 불어넣도록 도와주니까요. 또 정신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북돋아줍니다. 지금 당장, now, here.
라는 명령문을 뒤에 넣는 것은 당신의 초의식에 그것들이 언제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말해주게 합니다. 바로 지금. 그것은 당신의 초의식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움직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부자입니다. 나는 지금 기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만트롬을 가졌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가장 쉬운 일만 남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말하면 그만입니다. 수줍어하지 마십시오. 목소리에 힘을 준 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주는 램프의 요정에게 명령하듯 말하십시오. 부동의 신념과 결의를 가지고 만트롬을 소리내어 말하기만 하면 필요한 일은 다 한 셈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의 만트롬을 말하십시오. 하루 중에도 잠깐씩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울 앞에 서 있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만트롬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나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네, 이처럼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신을 격려하시고 자신의 이 초의식,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 그대로 마음에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초의식에 대립되는 명령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생각이나 말들은 만트롬의 긍정적인 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이나 말을 했다 싶으면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은 채 만트롬을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지워버립시오. 자, 만트라를 사용하든 만트롬을 사용하든 염두에 둘 것은 이것입니다. 초의식의 명령을 할 때는 원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십시오. 초의식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이루어낼 것인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는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원해. 난 그것이 지금 필요해. 이렇게 그 결과 문장, 그것만, 본인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가족들이 아름다운 집,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집을 마련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갈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고 뛰어놀며 정말 마음껏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그 아름다운 자기 그 방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느낌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 느낌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또 이미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멋진 집이 필요해. 나는 멋진 집을 갖고 있어. 나는 멋진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멋진 사무실을 갖고 있어. 나는 멋진 친구가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초월식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초월식의 영역은 정말 굉장합니다. 초월식은 우리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이루어내기 위해 작용하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욕망은 몹시 강력한 힘이므로 욕망으로 하여금 초월식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면 여러분의 초월식은 흥분한 나머지 여러분이 가능하리라고는 꿈도 못 꾸던 방식으로 마음속의 욕망을 실현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초월식은 여러분의 생각이 그에 대답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초월식은 기쁨과 고통, 행복과 슬픔, 비탄과 즐거움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느낌이나 감정도 초월식에게는 즐겁거나 불쾌한 일이 못 됩니다. 초월식은 그저 여러분의 사고를 보이는 일로 바꿔놓을 뿐입니다. 모든 생각의 방식을 말입니다. 만약 초월식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훌륭한지, 헛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놀랍고도 단순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 또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짜릿한 생각을 한다면 초월식은 비참한 쪽이 아닌 짜릿한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 풍요로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그러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초월식은 이토록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 없는 생각까지 사용하려 들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만트롬을 자신만의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만트롬도 그에 맞춰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으로 목표와 목적이 변했다면 만트롬도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세요. 두 번째는 만트롬을 말할 때는 자신에게 완전히 익숙해 있는 언어로 옮겨야 합니다. 나에게 친숙한 언어로 나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 나는 정말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동양의 일부 스승들은 동양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만이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는 만트롬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의 값진 만트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의 의미를 따로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초의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므로 결국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자, 7번째 동작, 자, 옴. 저는 이것을 7번째 동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옴을 활용하면 놀랄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내기만 하면 그 소리의 진동이 가장 높이 있는 7번째 소용돌이점, 정수리 차크라와 연결된 뇌의 솔방울샘, 송가선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잠시만요. 네, 옆에 있는 이제 음물 제조기가 음물 더 만들었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서 코드를 끄고 왔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솔방울샘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볼모지에서는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의식 상태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진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선 5가지 동작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율하고 향상시키기 전까지는 7번째 동작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진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니코틴과 알코올을 포함한 습관성 약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준비로 음식을 가려 드십시오. 지방은 적게 섭취하고 모든 감미료를 피해야 합니다. 감미료에는 알코올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분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씹어서 완전히 분해해 삼킨다면 적당한 양의 전분 섭취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12컵은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평균치보다 몸집이 크거나 작으면 그에 맞춰 물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십시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는 마십시오. 60일 동안에 마시는 물의 양을 점차 늘리십시오. 물은 우리 몸 안에 노폐물과 불순물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전기 흐름과 소리 진동의 훌륭한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최소한 한 달 동안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7번째 동작을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닥에 서거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으십시오. 긴장을 완전히 풀 때 몸을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몸을 계속 꼿꼿하게 세우고 고개를 드십시오.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성대의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딱딱한 침대나 바닥에 누워도 상관없지만 머리 아래 베개를 받치는 것은 안 됩니다. 베개를 베면 머리가 앞으로 밀려서 성대를 압박하니까요. 옴은 보음에서 비읍을 뺀 발음입니다. 옴. 이 마법의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우선 숨을 깊이 들여 마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참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들이마시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깊고 풍부하고 적당한 목소리로 모음 오를 발음하십시오. 턱이 반쯤 벌어지고 입술은 동그랗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혀끝을 입안에 낮게 오므러뜨려야 합니다. 단 목구멍 쪽 혀뿌리 부분은 올린 채로 말입니다. 오 소리를 5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계속 소리 내면서 턱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닫으십시오. 입술도 함께 다물면서 혀를 납작하게 펴서 미음 소리를 만듭니다. 10초 정도 계속하세요. 자, 오 소리를 낼 때는 흉곽에서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미음 소리를 낼 때는 콧구멍을 통해 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제대로 되면 두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오옴 소리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연습을 저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옴을 반복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한두 번쯤 해주세요. 서너 번 연습해서 서너 번 연속해서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10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초보자의 솔방울 샘을 너무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트롬과 7번째 동작은 동시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동작은 마음이 고요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7번째 동작과 만트라를 같이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앞부분인 오를 5초간 소리낼 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평온하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 미음을 10초간 내면서 마음속으로 만트라를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만트라는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두되 만트럼과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근본 목표를 완수하도록 만트라를 명령조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되돌려 놓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의식은 너무나 강력해서 성숙한 사람만 해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성숙한 사람. 21세의 사람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기 시작하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만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소리의 울림을 높이는 의식을 시작하고 나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진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즐거움이란 바람에 날리는 마른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 세계의 환상이나 어지러움 너머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보상이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옛 현자들은 내면으로의 여행에서 마음과 육체의 공명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 7번째 동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혜의 보물과 함께 몸과 마음의 젊음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것에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놀라운 진전이 있었고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내면으로의 여행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들에 비하면 이제까지 해낸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눈앞에 손에 잡히는 곳에 놓여 있을 테니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네, 브래드포드 대령의 편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학박사 제프 믹도우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 동작과 관련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보면 5가지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를 다소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의 횟수를 점차 늘려서 21번 반복하면 몸의 순환을 자극하여 극적인 해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색이 더 진해지거나 냄새가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소변을 볼 때 따끔하거나 화끈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감염성 질병을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충고이고요. 첫 번째 동작을 할 때, 회전을 할 때 회전은 메스꺼움이나 두통을 유발하거나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우선 천천히 두십시오. 또한 늘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그와 유사한 병이나 메니에르병, 현기증, 경련성 질환이나 임신으로 인한 구역질 등을 앓고 있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고 있다면 몸을 도는 행위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 확대를 앓고 있다면 혹은 지난 석 달 내에 심장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의사의 허락 없이 이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이제 궤양이나 아랫목이나 목의 통증, 약을 복용할 정도의 고혈압이나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혹은 이와 유사한 병, 섬유근염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복근이 약하거나 어깨와 다리가 뻣뻣하고 심하게 긴장하는 경우에는 이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하고 매주 1회 또는 2회씩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의 이 체력에 맞게 본인의 신체적인 상황에 맞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러한 동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만약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머리를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등 아래쪽이나 목의 통증, 재발성 두통,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혹은 이와 유사한 병이나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서물근염 등을 앓고 있거나 복부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이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하고 매주 1회 또는 2회씩 횟수를 늘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 동작 또한 아주 천천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매주 1회 또는 2회씩 횟수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는 처음에 3회를 하고 하루에 2회씩 증가를 시켜서 21회가 될 경우에 21회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회 하루에 1회씩만 증가시키고 천천히 그러니까 1회 혹은 본인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2회씩 이렇게 횟수를 늘리고 중요한 것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번째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페이스에 본인의 신체적인 이 페이스 상황에 맞게 늘려가라는 것이고요. 자,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후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너무나 쉽고도 효과가 있다. 나는 이 5가지 동작에 완전히 반했다. 이 책은 당신의 건강과 힘 그리고 삶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자신이 이 5가지 동작을 시도해 본 후에 몇 번째 이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아끼는 사람에게 무조건 권하라. 마틴 신이라는 영화배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고대부터 전해진 요가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없애줄 것이며 누구나 쉽게 요가의 정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자 베넷, 삶의 숨을 불어넣게 저자, 요가 지도자 말입니다. 기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이 한국 네티즌들의 리뷰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벌써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항상 피로를 느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앞으로 계속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H선65님께서 주신 내용이고 나마스테님이 쓰신 내용은 주신 글은 고대 티베트로부터 온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아주 값진 선물이다. 요가의 몇 가지 간단한 동작과 호흡만으로 잠들어 있는 7개의 에너지 센터를 일깨우는 강력한 요가 명상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여러 분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 7가지 소용돌이 차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돌기,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첫 번째 이 돌기 있었죠? 돌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세 번째 이 활처럼 등을 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 네 번째 이제 디귿자 형태로 몸을 만들어주는 것, 다섯 번째 이렇게 V자, 역 V자 모양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성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차크라로, 7번째 정수리 차크라로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 이렇게 이제 6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선물,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의 건강을 챙겨주는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내용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